안녕하세요. 터키 모발이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터키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본인이 모발이식을 통해서 기대하는 기대값과 실제 수술에서 현실적으로 심을 수 있는 영역,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타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먼저 탈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탈모는 남성형 탈모를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이 알 거라 생각해요. 남성 호르몬인 DHT 호르몬이 모낭을 점점 축소시켜서 머리카락이 얇아지다가 이 모낭이 죽어버리면 그 죽은 모낭에서는 더 이상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없죠. 그래서 탈모약은 이 DHT 호르몬을 얼마나 억제하는지에 따라서 달려있는데,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튼 모두 이 DHT 호르몬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요. 근데 일단 죽은 모낭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발 이식을 통해서 뒷머리에 있는 건강한 모낭을 탈모 부위에다가 심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모발 이식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터키 가면은 모발 이식 하면 모낭 이거 계속 제한이 없다는데, 그러면은 뒷머리 있는 거 난 다 뽑아서 다 심고 싶어. 현실적으로 안 되죠. 왜 안 되냐? 제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정말 건강하고 모발이 건강하다면, 물론 이제 이론상으로는 무제한으로 심을 수 있죠. 뒷머리가 정말 많다면. 근데도 불구하고 모낭을 뽑으면 피가 나잖아요. 출혈이 발생하죠. 이게 어느 정도 수가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출혈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돼요. 본인이 당뇨도 없고 심혈관계 질환도 없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피가 빠지면은 사람이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5천 모낭 정도까지는 건강한 사람인 경우에 심을 수 있다고 해요. 자, 5천 모낭이라 하면 어느 정도냐? 한국에서는 보통 수술 단위를 얘기할 때 머리카락 모 단위로 해요. 뭐 1모, 2모, 3모, 1000모, 3000모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제 수술에서는 전 세계 똑같습니다. 한국도 원래 똑같아요. 학계도 모낭 단위로 설명을 해요. 왜 모낭이냐? 한 모낭에는 머리카락이 적으신 분들은 하나에서 많으신 분들은 3개, 보통 2개 정도예요. 2-3개 정도 되고, 진짜 많은 이제 흑인 분들은 4개까지도 이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굵은 경우도 많죠. 그러면 한 모낭에 대해서 평균 잡아서 2-3모낭이라 치면 5천 모낭이면은 만모에서 한 13,000모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만모에서 13,000모, 5천 모낭 굉장히 많아 보이지 않나요? 만모나 심었는데 이거 내 정수리가 다 벗겨졌는데 이거 다 덮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본인은 그렇게 많이 심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생각해 봅시다. 논문에 따르면 한 제곱센티미터당 평균 단위 센티미터당 모낭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밀도가 약 25에서 45개의 모낭을 심어요. 평균 잡으면, 대충 평균 잡읍시다. 평균 잡으면 35모낭이죠. 수학은 거짓말 안 하니까 이제 수학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평균 35모낭을 심을 때 5,000모낭을 다 심어요. 최대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정도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자르대고 한번 그려봤거든요. 이 정도 됩니다. 제가 머리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보면 정수리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타협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을 수 있느냐. 물론 의료진의 실력과 어느 정도로 분산시키느냐에 따라서 더 넓어 보이게 심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최대한 5천 모낭이라고 했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괴리감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기대하는 이 기대값과 모발 이식을 몰랐잖아요. 이해합니다. 모발 이식을 몰랐기 때문에 생각하는 이 기대감과 현실에 대해서 차이점을 미리 알고 이제 모발 이식에 대해서 발품을 팔아보고 정보를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모발 이식 같은 경우에는 탈모와 마찬가지로 앞머리와 정수리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죠.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 M자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 이제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발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 생착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겉보기에 제일 먼저 앞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럼 밀도 있게 심을 경우에는 이 M자가 예전처럼 이제
예전과 비슷하게라고 할게요. 예전과 비슷하게 풍성해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기가 쉬워요. 근데 정수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수리에 심어요. 자, 정수리에 심었을 때 이 넓은 영역에 대해서 다 심는다고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모발이식은 뒷머리를 뽑으면 그 모낭을 뽑은 자리는 다시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미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미래에 내가 한 번 더 모발이식이 필요할 수 있고 보강이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 다 뽑아버리면 힘들 수도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20대, 30대 분들은 뒷머리가 굉장히 많은데 50대, 60대이신 분들은 뒷머리도 이제 적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5천만 원까지도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자, 이러면은 한 번 뽑으면은 뭐 3천만 원인데 그게 다음에 더 못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럼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한꺼번에 이제 전부 다 뽑기보다는 뒷머리가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한 번에 다 뽑기보다는 이제 의사가 제시하는 이 견적이랑 타협을 봐야 되는데 정수리를 전부 다 커버하기에는 힘들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앞머리 위주로 앞쪽으로 갈수록 밀도를 점점 높였다가 뒤로 갈수록 그라데이션처럼 밀도를 점점 낮게 하는 것이 이제 의사분들이 경험하기에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점이에요. 보통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머리가 많이 얇아지고 또 심지어 더 안 좋은 케이스는 머리가 직모인 경우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평균적으로 25에서 45 모낭을 단위 제곱 센티미터가 심는다고 했죠. 근데 뒷머리가 굵고 곱슬이 있으신 분들은 정수리를 해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 직모이신 분들 그리고 얇으신 분들은 모낭수를 더 밀도 있게 했는데 심지어 상대적으로 한 70% 더 밀도 있게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밀도가 더 적게 심은 곱슬이고 굵은 뒷머리를 심으신 분보다 머리가 비쳐 보일 가능성이 커요.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내가 같은 수를 모낭했는데 심지어 더 많은 수를 이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뒷머리 조건으로 인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머리가 이제 자기가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본인의 뒷머리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건강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파악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이 한 거랑 비교해서 이 정도면 타협할 수 있는 점이구나, 아니면은 내가 이 사람만큼 기대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고려하셔야 돼요. 직모이고 얇으신 분들은 굵은 분들에 비해서 많이 불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사분들과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노력해서 이제 만족도를 높이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후기랑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3,000모낭 심었다는데 이 정도인데 나는 왜 이 정도야? 혹은 이 사람은 직모를 3,000모낭 했는데 나는 1,500모낭 정도 심었는데 내가 더 많네? 이렇게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실제로 하고 난 다음에 비교할 때도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점입니다. 왜 한국 분들이 이제 믿고 기댈 때는 의사한테 물어보는 경우밖에 없잖아요. 의사가 이거 잘 됐습니다 하면 잘 됐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나는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럼 본인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확인을 해봐야 돼요. 상대적인 기준을 두고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모발 이식을 했을 때 혹은 하시기 전에 잘 고려하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